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우리 시장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대외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 이런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잘 버틸 수 있을지 그 흐름들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모셨습니다. 저희 고민의결사 이영재 전문가님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 상황이죠.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하락장에서도 좀 수익 나실 분들은 잘 나실 것 같단 말이죠. 네, 일명 이영재 전문가님이 줍줍 전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줍줍을 하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굳이 그걸 먼저 물어보시면은 네. 저는 어제 저희 회원들한테 대복주를 추천했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비료 관련주를 추천했는데 대충 이제는 옛날엔 사실은 제가 회원들 안 할 때는 여기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료 방송 때 작년 12월 이럴 때는 무슨 종목인지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원래 제가 통상은 잘 아는 종목을 거래를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식 나와서 돌려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제가 모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를 오래 했던 종목하고 저도 이제 짤짤이 치러 들어가는 종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알고 거래하는 종목 위주로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 종목을 너무 많이 쏘지는 않는 편이라서 대부분 이제 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어제 물어보셨잖아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냐 대북주 같은 거 말씀하시길래 저는 오전에 빠질 때 비료 관련주를 추천을 드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종목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오래 보신 분들은 비료 관련주의 대장주들이겠죠. 다들 아실 텐데 그런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말씀드리면 경농이에요. 뻔하죠. 그건 제가 들을 게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경농이기 때문에 지금 한 12.4% 정도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네요. 이제 오르기 전에는 말씀드리면 안 되고 오른 다음에 이제 어째 못 사니까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장에서 대복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 장이 안 좋다고 해서 꼭 그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인버스가 들고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0.85%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 들고 가시는 게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이 아무리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늦었죠.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네,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오늘 지금도 갭으로 크게 뺐다가 시가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다가 시가가 저가거든요. 그 다음에 양봉을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또 들어가기에는 오히려 좀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예 여기서 부러져가지고 2120까지 부러지면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예 이제 이 저점 잡아줘야 될 라인까지 깨버리면은 조금 비중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양봉을 돌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위아래 전에도 말씀드렸죠. 위아래 상단 잡아놓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깨고 내려오는지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포지셔닝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점 그 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굳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서 이미 매도를 한번 잡아놨다. 그럼 그냥 들고 가야죠. 혹은 중단에 잡아놨다. 그냥 들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현재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을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지금 중국 시장도 상해지수 지금 1.33%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적 저희 시장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오르는 것도 없고 별로 빠지는 것도 없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상한가를 찍거나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주가라는 게 이게 그 가상의 가치라는 게 존재한다고 치면은 여기랑 위로 위격이 벌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급등을 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밑으로 빠져도 그냥 비실비실 빠지고 올라가도 비실비실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 13거래 올라갈 때도 모아놓으면은
뭐 0. 몇 프로, 0. 몇 프로 해가지고 시장거래일 내내 올라갔어도 실제로는 뭐 별로 상승폭도 없어요. 한 2, 3일이면 뭐 깨고 내려올 수 있는, 맘먹고 내려오면은 그럴 정도로 힘이 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좋게 생각하면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최소한 시장에 대한 좀 해지를 해놓고 상태에서는 개별주를 트레이딩해서 먹을 게 있는 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종목들을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북주 말씀드린다고 오늘 대북주 들어가시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제일 싼 가격에 그쵸. 대기하고 있다가 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경농 같은 경우에 지금 경농 말고 다른 대북주들도 추천을 했는데 경농 같은 경우에 지금 슈팅이 나오니까 13.35%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2번 잘라놨어요. 네. 2번 잘라서 추천을 드렸어요. 어제 한번 추천드리고 그 전에 며칠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줍줍을 하셔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슈팅이 터지면은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뜨지 않아가지고 네. 따로 매도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보유 영역이지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약도 없기 때문에 네. 항상 간 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일단은 시장 저희 주식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어제 이제 뭐 그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네. 이제 조금 리스키해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쵸. 추가 관세 10일부터 추가 관세를 한다는 현행 10%에서 25% 인상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앞선 내용이 중국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좀 크게 후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럼프 형님이 이제 분노를 하셨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럼프 형님이 지금 본인의 영향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럼프 형님은 기본적으로 기업인 출신이고 부동산 재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 예를 들어서 물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이제 권력욕이 생기나 봐요. 저도 이제는 이제, 뭐 예. 가질 게 그것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가질 게 네. 그거밖에 없을 수도 네. 있는데 이제 돈과 권력과 명예 삼박자를 다 두루 갖추기를 원하죠. 그쵸. 원하는데 옛날에 이제 정주영 회장도 그래서 뭐 정계에 진출하고 뭐 최근에 우리 안철수 대표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마지막 자리는 국회여야 되는가? 왜 그 자리에서 왜 우리 옛날에 전통 도자기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공방에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재벌들은 꼭 끝은 국회나 청와대로 가야지 끝나야 되는가라는 좀 안타까움도 사실 있어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실감이 되는 그렇죠. 요즘이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경제인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지만 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았던 그 사람들이 나라 전체적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인들도 좀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이제 뭐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뭐 노총 출신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아예 재벌 출신이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당선 그 당시 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당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서울시장 당시에 제가 이제 법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 때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셨냐면은 그 모 교수님이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 이명박 정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나, 뭐 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나 하셨던 네. 걸로 기억나는데.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안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리고 능력은 없는데 깨끗한 사람, 둘 중에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충 누구를 지명하는지 대충 알죠. 다 사람들 뭐 서로 아는데, 근데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능력은 있는데 더러운 사람이 낫다라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선시. 예. 네. 그걸 보고 교수님이 깜놀을 하셨던. 통탄하셨겠네요. 통탄하죠. 왜냐면은 네. 실제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대학생들 정도 되면 지성인이고 옛날에 뭐 군사정권 시대에 어떻게 보면 깃발 들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랬던
이제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 나이대잖아요. 그 네. 나이대는 사람들이 더러운 게 낫다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통탄을 하시고 네. 제 기억은 그 정권인가 다음 정권 그 인권위원장인가 권익위원장인가를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막대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기업인 출신이 헤더가 되면은 이제 본인 계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 계산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지금 협상 자체를 예를 들어서 공익과 사익이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면 가장 좋죠. 베스트죠. 왜냐하면은 협상을 유리하게 한다는 대회 명분도 있죠. 거기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뭐 파워 트이터리아로서의 욕망 그리고 실제 자기 몇 마디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움직이는 현상을 목도하고 또 즐길 수도 솔직히 요즘 보면은 형님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럼프 형님이 본인의 영향력을 그 옛날에 그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 씨가 네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박수 맛만큼 중독성이 있는 건 없다. 이 맛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네. 사람들 관심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즐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관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협상에 대해서 난항이 있는 거는 아주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익과 사익과 같은 방향성을 띠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부러져 버렸다. 지금 미국 시장 어제도 좀 빠졌는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가 1.79, S&P 1.65, 나스닥 한 2% 빠졌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쳐버린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지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최근 트럼프 지지율이 임기 이래 최고라고 10%가 6%가 제가 얼핏 뉴스를 봤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 노란머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사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 청와대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예서 경기도 문제지만은 네. 낙폭 같은 거를 판단할 때 종합주가지수 작년 10월장도 판단을 해서 이제 지지율을 제가 알기로는 그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샀는데 뭐 경제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내 주식 올라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인구가 작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거 사실 다 표거든요. 네. 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파워 트위터리안으로서 욕심이 있다고 해도 내년 그 재선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사실 강하게 뻗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증시도 빠지고 있죠. 사실은 외국인 자금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자금이 흔들어대면은 미국 증시 지금 중국 경제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옛날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겨정탄을 맞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돼서 미중 무역 분쟁 자체는 크게 리스키하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또 제가 뭐 한 1년째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계속 협상이 거의 뭐 막바지에 왔다 좋게 진행된다고 뉴스가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쉽게 될 리가 없다고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오히려 그것보다 EU 쪽, 유럽 쪽을 저는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최근에 유럽연합, 전일이네요. 유럽연합 이제 유럽연합, EU에서 집행위원회는 독일 성장 회복 지원과 무역 갈등, 뭐 브렉시트 등으로 이제 올해 유로존 성장 전망을 1.3에서 1.2% 하향 조정을 했고, 이탈리아도 이제 GDP 대비 지정적자 비율이 한도인 3.0%보다 높은 3.5%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사실은 EU 쪽이 더 문제예요. 유럽 쪽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유럽에 대한 경기가 뭐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크게 관심 안 가는데 옛날에 2011년만 해도 그리스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저희 시장도 어느 하루에 그거를 반영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럽 쪽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 물론 이게 하루 이틀에 우리 시장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반영될 위기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박스권을 보여드렸지만은 차트를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차트 한번 볼게요. 이 박스, 이 트렌드, 이 사이를 벗어나면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양호한 앞으로 향후 양호한 흐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이 사이 박스권이에요. 아, 여기만 안 벗어나고 위로 괜찮다. 위로 뚫고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실무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로 뚫고 가는 경우는 힘있게 뚫고 가면은 만약에 뚫었다, 그 인버스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갈 게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저희가 13년 거래 연속 상승할 때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갈 거 아니다. 접었다 갔다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 거지. 네. 원사이드에 올라갈 만한 시장이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거 빠진다. 그리고 결국은 빠지고 두들 맞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뚫고 나가면 그것대로 이제 사실 대응이 쉬워요. 이제 뚫고 나가서 이제 앞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쉬운 게 어쨌든 건 개별 종목들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개별 종목을 수익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상방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밑에 라인을 깨는 거예요. 이 밑에 라인을 깨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닥을 잡아줘야 되고, 여기서는 만약 이걸 깨고 내려오고 거래량도 실리고 뭐 삼성전자도 부러지고 잃어버리면은 네. 그때부터는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의 영역이죠. 여기는 깨지 마라, 이렇게. 저는 이 라인 사이에서만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면 큰 문제 없는 거 없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네. 대신 이제 유럽의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면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희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보다는 유럽 쪽으로 눈을 좀 돌려서 그쪽에 좀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은 지속적, 갖고 계신 인버스 물량은 보유하시고, 네. 개별주는 알뜰살뜰 찾아가지고 제가 또 옛날처럼 추천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알뜰살뜰 찾아가지고 거래를 네네. 하시는 걸로 계속 똑같은 전략 지금 한 2달째 이제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두 달 된 네. 것 같은데 똑같은 전략을 계속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도와 매수를 고민할 시장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별주엔 해지 트레이딩, 해지 전략으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구성 좀 탄탄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럽의 경제 상황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은 만큼 좀 눈여겨보시면 시장 대응하시기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작년 10월 12일 날 매수하셨고요. 네네. 47만 원에 비중이 무려 25%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뭐 보통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요즘 산발을 보면 이 말이 참 안 좋은 의미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재가 주가는 물론 업황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구속 수사가 확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로써 산바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뭐 지속적으로 예전에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썼는데 저희가 어, 삼성물산 하면서도 언급을 했었고 예, 계속 네. 저는 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손절 라인 뭐 계속 짧게 잡고 깨면 무조건 던지시고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왜 해야 되죠? 네, 10월장에 하셨어요, 이분 특히. 그렇죠. 10월장에 하셨다는 얘기는 네.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은 거의 뭐 너무- 고점 네네. 가격대인데 10월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고점까지는 아니네요. 한 10월 10월 47만 원? 12일이니까 한 요 네. 정도 라인이네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대충 한 이때 이거 한 61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1선 라인에서 지지가 좀 나왔다고 가정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가정을 하고 들어가셨다면은 깨지면은 나오시는 게 맞는데, 깨진 다음에 이때 이제 17일 봉에서 깨졌는데 네. 깨졌는데 안 나오시거든요. 깨졌는데도 안 나오시면은 이제 이런 그 꼴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비중도 너무 크시죠, 25%. 이제 메이커가 브랜드가 삼성자가 붙으니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네. 사람들이 대단히 용감해져요. 뭔가 굉장히 마음의 안정이 딱 들면서 그렇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네. 언젠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심리학이 변화를 해요. 처음에 샀다가 바로 올라갈 줄 알고 사겠죠. 그쵸, 그쵸. 오늘 내일부터 올라갈 줄 알고 살지, 내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오늘 그럴 거면 내일 사지. 그렇죠.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가요. 빠져요. 그러면은 두려워해요. 좀 빠지고 또 안 올라가는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더 빠지잖아요. 네. 아마 10% 20% 막 두 자릿수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져요.
포기한 건가요? 왜냐면은 삼성이 붙었기 때문에. 삼성이 거니까 뭐 때가 되면 가겠지. 때가 되면으로 자꾸 손절을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때가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장 그 밑에를 파서 지금 뭐 그 서버를 묻었다고 하죠. 그리고 직원 집에도 숨겨놓고 바닥에 묻어가지고 은닉을 해놨는데 검찰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수색한 끝에 회사 공용 서버를 찾아냈다. 좀 치졸하지 않나요? 치졸하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점이요? 묻었다는 거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저기 영화에 보면은 은행 금고에 넣어놓고 비밀 금고에 넣어놓고 스위스도 넣어놓고 스위스 계좌가 없으면 우리 없어요. 스위스 저축은행이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스위스 저축은행이라도 좀 땅에다가 그 옛날에 저기 그 돈 훔친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밭에다가 돈을 묻어놨다가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땅을 파다가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치졸하게 땅에다가 파묻는 많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12월로 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상장이 재개되던 그 시기에 돌아가면은 상장 유지 결정을 했고 그 당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서 일부 위협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상장 유지하기로 결정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행정 절차하고 검찰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형사적인 부분, 민사적인 부분 이건 다 따로 들어가거든요. 다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 절차도 마찬가지 다 따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누가 폭행 사건이 있으면은 경찰서에 가잖아요. 가서 합의를 본다. 이렇게 하고 대충 합의 보고 얼마에 퉁치고 끝나고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맞으면 절대 합의 안 봐요. 왜냐하면은 형사하고 민사는 별도기 때문에 형사는 형사대로 진행하고 민사는 별도로 할 거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를 때리시는 분은 절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때리겠어요, 전문가님. 그래서 그런다는 점을 미리 공지를 드리고 아직 보시는 분들한테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형사하고 민사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장을 유지하는 거는 기업심사위원회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거지만 검찰 조사하고 행정 절차하고 이런 부분들을 꼭 과태료 내고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예요. 별도기 때문에 이게 하나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옛날에도 보면 네이처스 같은 경우도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구속이 구속이 끝났다, 보석 처리됐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구속이 풀리거나 혹은 구속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구속이 풀렸어요.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은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잡혀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풀려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이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승리 사건 보면은 준영이 형은 지금 들어가 있고 승리는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승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건 끝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대신 이제 몸만 좀 자유로울 뿐이지 물론 자유로운 게 훨씬 낫겠죠. 갇혀 있는 것보다야. 지금 정준영은 지금 파라옷 입고 아침마다 조회 나갈 텐데 안 되는 나와 있는 게 훨씬 편하죠, 물론. 근데 그거는 본인 개인의 몸이 편한 거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리스크 있는 종목을 거래를 했다가 뭐가 터지면은 손절을 해요. 손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손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제가 거래했던 종목인데도 이게 그 재판 일정을 하나씩 체크하지는 않거든요.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을 안 대는 편이에요. 손을 안 대는 편이라서 아예 거래가 끝나버리니까 어떤 행정 절차가 아예 완료가 돼서 결론이 나와버린 거면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 손을 안 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던 시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동아지지 같은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수익이 좀 났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작년 한 이맘때보다 조금 한 두 달 뒤겠네. 한 7월달, 8월달쯤에 이게 4년 전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계류돼서 끝나고 영업정지 3개월인가 받고 이제 아예 이제 심화가 됐어요. 그런 종목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예 탈탈탈 털려가지고 결론이 나온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결론이 안 나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구속이 끝났다. 혹은 이제 상장에서 거래 재개됐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끝났던 것처럼 생각하면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네. 이제 수익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손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겁이 나는 거죠. 이제서야. 현재 시점 가격대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네. 딱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30만 원이에요. 이거 깨지면 20만 원대인데 그렇죠. 이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물론 여기서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20만 원대까지 가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다들 이 상황에서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은 30만 원만 깨지면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 이거 깨지면 그렇죠. 아니야 이까지 지켜줄 거야. 지금 막 보면서 이까지 점점 지켜줄 거야. 내려가죠. 근데 이까지 못 지켜주면 나도 손절할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번 깨졌다가 바로 못 올라오잖아요. 지금 진짜 손절 나와요. 진짜로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깨지겠네요. 제가 보니까 1,600주 지금 계속 물량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깨지면은 추가로 투심이 악화돼서 더 깨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자리도 어제 제가 그 코오롱 생명광 말씀드리면서 네. 현재 자리하고 조금 밑에 지켜주면은 반등 줄 수도 원래 코오롱 생명광 무지하게 안 좋고 말씀드렸다가 맞아요. 어제는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늘 4% 올라가네요. 이게 2단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한 번 반등 줄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 정도까지 나쁘게 나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만 3분의 1 토막 나왔는데 하면서 단타 들어갈 수 있는 물량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한 번은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굳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따지자면은 뭐 여기 어디 아니면 여기 어디예요. 최소한 여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바닥 구간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은 20만 원대 갔네요. 2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라면 손절할 것 같아요. 그냥 매도를 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글쎄요. 삼성이기 때문에 이 국면도 물론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타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그건 뭐좀 추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옛날 같은 방법이 잘 안 먹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내일 반등 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건 그때 얘기고 저는 일단은 악재가 있거나 부러지는 자리가 나와버리면 일단 던지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라도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여기 아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관종에서 삭제를 하고 보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실례로 사셨던 가격대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차트 볼게요. 아까 사셨던 가격대가 10월 어디 12일이요. 12일이면 네. 10월 어느 때쯤인데 대충 한 이 정도 라인이었잖아요. 이 정도 라인에 만약에 지지가 나왔어요. 네. 지지가 나왔는데 깼어요. 네. 이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깼어요. 그리고 손절을 쳤어요. 그다음에 양봉이 또 나와주는 자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요 다시. 그럼 더 빠져요. 그래서 한 번 손절을 치면은 당분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뇌동매매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면은 한 번 결정을 내리면은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중 축소했다가 좀 더 하락을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아예 결정을 하고 튀어나오는 게 낫지 않는가.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돌아갔을 때 47,000원 이거 깨지면은 골로 갑니다 말씀드렸을 때 네. 이건 그 부시하게 먹었어요. 주식을 모르니 뭐. 근데 3만 원, 2만 원대까지 갔다 왔. 28,800원까지 갔네요. 이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12만 원대까지 가고 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4만 원대면 12만 원대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네.
무지하게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의 바닥은 섣불리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생명과학 같은 경우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단기 낙폭이 2단 하나 나왔고 거래량하고 받쳐주는 것들이 한 번은 그 브레이크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구간인 반면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10만 원대를 얘기를 하면 또 욕을 무지하게 먹겠죠. 예, 그쵸. 10만 원대를 얘기를 하면 욕을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3만 6천 원 이렇게 얘기했다 욕을 무지하게 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현실은 3만 6천 원대 갔다 왔잖아요. 4만 4천 원대 제가 3만 6천 원대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 50대 1 액면 분할한 게 있어가지고 200만 원대는 안 깨질 것이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4만 원대는 반드시 저점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질 때 되면은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종목 하시는 것보다 좋은 종목 많으니까 수익을 딴 데서 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네. 꾸역꾸역 물려 계시는 거 끌고 가시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우수 AMS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3월 15일 날 매수하셨고요. 4,600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은 우수 AMS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수소차 관련해서 흐름을 좀 받았는데 뒤늦게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이 종목 살펴볼까요? 이 종목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림이 좀 그려져 있거든요.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했던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걸 보아하니 저때가 언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상간에는 한 기억이 없는 걸 보아하니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한번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추측을 해보면 네네. 여기가 고점이니까 정고점이니까 여기를 뚫어주고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 딱 쳐줘놓고 포인트 그려놓은 게 왜냐하면 이게 의미 있는 자리가 최근에 이 저점 자리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한 달 안쪽으로 이 종목을 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했나요? 요즘 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예전에 그려놨던 거를 똑같이 다시 한번 쓸게요. 네. 수차 관련 주고 한번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 그쵸. 뭐 요즘 뭐 자동차 부품주는 대부분 뭐 수차 엮이면 엮는 좀 분위기니까. 네. 근데 그려놨던 걸 그대로 쓰면은 이 지점을 보고 이쪽 라인을 그러니까 기본 그 기준선으로 잡는 거예요. 잡고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네. 반대로 하락을 하면은 이 라인은 깨면 안 돼요. 근데 이 라인 한번 깼다가 한번 돌려줬어요. 네. 살짝 깰 수도 있죠. 이게 살짝 깼다가 바로 올라오면 이게 페이크가 되는데 네. 살짝 깼다가 못 올라오면 페이크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배기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깼잖아요. 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방에 있는 이평선대에서 치고 쳤는데 결국 못 깨고 흘러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좀 잡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에서 바로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 스포츠 테마가 끝난 것도 아니고 뭐 현대자동차도 계속 투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테마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 일단 보유를 하시되 손절가를 3,700원까지만 3,800원까지만 잡고 이거 깨지면은 막 눈물에 손절을 쉬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이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손절가 작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손절가 3,800원에 네. 일단은 3,800원까지 한번 봐보세요. 수소차라는 게 일단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쵸. 수소경제로 해서 일단은 장기 로드맵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 사실은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교적 급하게 빠지지는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이쪽 구간이 아니라 이쪽 섹터가 아니라 이쪽 섹터에서 올라간 수소차 테마를 탔던 건데 네네. 작년 12월 저희가 한참 이제 대복주 추천하고 할 때 이제 사실 그렇죠. 수소차가 갔었죠. 네네. 되게 엮였던 건데 제 생각에는 바로 치는 거가 그러니까 3반은 바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3,800원까지 한번 보셨다가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돼서 손절가 3,800원만 네. 보시고 대응하셔라. 그 전까지는 일단 가져가 보시라.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4,600원 아까 지난번에 쳤던 이 그 저항 라인까지는 네. 에서는 일단 비중 수사만 하시고 그러니까 당일날 이곳에서 바로 힘있게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은 일단 제가 생각 이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툭 하고 치고 나가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일에 만약에 뚫는다고 해서 호가창이 막 깨었다가 올라갔다 깨었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거 호가창 보시거나 이제 분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 라인은 조금 비중 조절하셨다가 나머지는 좀 홀딩하고 한번 가시는 방향으로 반등을 준다면은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많지 않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손절가는 3,800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우수 AMS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사료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4월 23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상담 종목은 현대사료입니다. 북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오늘 비료와 사료 관련주 흐름이 좀 좋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받았고 최근에는 뭐 돼지열병 이슈로도 시세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흐름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타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제가 이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스타일이 꼭 저 같아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에 급등을 노리고 따라타는 것도 그게 진짜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뭐 왈가왈부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을 거래를 하면은 네. 정말 나한테 대시세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이 한 너댓 개 있는 것 같아요. 오. 왜냐면은 그러니까 종목을 발굴하는 게 한 종목 확실한 종목을 발굴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시세라는 건 최소한 100% 이상 줄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주고 20% 먹는 애들이야 뭐 굴러다니죠. 그건 뭐 굴러다니는데 운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10% 20%는 뭐 운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뭐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으니까. 변동성을 뭔가 변동성을 먹느냐, 추세를 먹느냐의 차이인데 네네. 큰 추세를 주는 종목 특히 장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장이 좀 재작년에 좀 장이 좋았지만은 지금 사실 저희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세를 주는 종목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항상 제 계좌에 돈을 쌓아주는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걸 그쵸.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서 보기에는 네. 결국은 계좌는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 진짜 극강의 이제 제야의 극강의 고수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포지셔닝하고 장기 포지셔닝을 같이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집 사는 돈 따로 소주값 따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 네, 집은 이 돈으로 사고 추세를 먹어서 집을 사고 하루 오늘 단타 쳐서 소주값을 벌겠다. 오늘 한 5만 원 남기면은 전화 한번 돌려가지고 오늘 저 삼겹살에 소주 먹자 하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통상 길게 하시는 제야의 고수들 좀 만나보면 저도 이제 사실 주식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가 장단기 트레이딩 그 합성이에요. 그까지가 한쪽 비중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요. 장단기 콜라보. 네, 콜라보죠. 왜냐면은 네네. 장기만 너무 들고 가면은 되게 지루하죠. 지루해요. 되게 맞아요. 지루하고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막 그 또 이제 전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안 열리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으로 하잖아요. 네. 업으로 하면서도 전업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전업주부다. 그럼 오늘 내가 또 밥을 해야 되고 내일도 밥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 전업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이 안 열리면 초조해요. 오늘이 왜 이렇게 기냐, 막 연휴 있으면 너무 길다, 막 이러면서 장이 일을 열려야 안 하는 되는데, 거니까. 그렇죠. 그 마음도 네. 불편하죠. 왜냐면 항상 일을 안 하면은 일 안 하고 연휴다. 맞아요. 땡큐죠. 그쵸, 원래 그쵸. 땡큐죠. 원래 그쵸. 땡큐인데 이게 어제 막 미국 시장도 막 해서 빠진다 그러면 장이 열려야지 이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막 손절을 그쵸. 치든지 뭘 봐야 하든지 하겠는데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매매 중독이 이게 무섭습니다. 호화 마마보다 무서운 게 매매 중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이 종목을 거래하는 거를 너무 중독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너무 장기로 끌고 가시는 것도 지겹기 때문에 사실은 장단기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제일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또 각 사이트 극강인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근데 근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23,000원은 이게 왜 이게 말씀드렸냐면 23,000원이면은 이날인데 돼지열병 때문에 예전에 저도 한 마니커 추천드려서 돼지열병 관련주로 상한가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날 같아요. 한 대충 이 정도 됐겠죠. 근데 이게
고가가 26.3%, 24,250원이 26.3%거든요. 네. 상따한 거예요, 상따. 상따를 해서 들어간 건데 이게 상한가 들어가고 이거 특히 마니커나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제 후발로 얘도 상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못 갔어요. 못 가면 네. 종가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한가를 안착을 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트레이딩을 상한가가 딱 안착하는 그 자리에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풀리면 빠져나오고 마지막에 이게 처음에 마지막에 상을 말라올 때 훅 들어가는 구간이 나와. 특히 이제 장막판에 훅 들어가고 호가를 메워버리는 그 자리에서 상한가에만 사는 거예요. 상한가에만 사고 다음날 갭 뜨면 절반 팔고 나머지 홀딩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 얘기는 뭐냐면 상한가가 완전히 안착이 돼야지 상따가 의미가 있다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서 매매를 한대요. 네네.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저는 따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대기 그러니까 뭐 요즘 배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하고 총 다 거느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쫓아가면서 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대기 타고 캠핑하는 네. 타임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매매를 하지 않는데 가끔 솔직히 혼자서 전업할 때는 합니다. 그 나쁜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은 네. 혼자 전업할 때는 하는데 상한가를 따라잡으려고 했었는데 상한가에 안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하셨어요. 종가에. 그쵸. 종가에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상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종가 인근에 가서 상한가에서 종가 뭐 1분 남았는데 상한가 안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매물이 도로 나와요. 동시호가에 뭐 지금 현재가 뭐 플러스 20%인데 동시호가에 플러스 10%를 찍어가지고 동시호가에서 상을 마는 법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있겠죠. 한 번 정도는. 제 생각에는 매수 타점도 안 좋고 손절도 못 하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일단은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추세가 돌리는 자리긴 괜찮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 좀 더 보유를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사실은 내일을 하고 모레 이제 비건하고 협의를 하는데 오히려 네. 이벤트 소멸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보는데 사실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뭐 20% 30 뭐 가서 뭐 상인까지 갔으면 비중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세를 돌리기에는 그러니까 추세가 터져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터져 나올 정도가 아니라서 네.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고 지금 한참 하락하다가 바닥 한번 잡아주고 일단 상승으로 돌리는 자리니까 지금 던지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은 비슷한 섹터가 있으면 대유도 사실 이런 섹터인데 물론 좀 다르죠. 얘는 이제 양계 양돈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대지열병 관련주까지 엮여 있는 종목이지만은 윗골이 너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똑같이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윗골이 너무 자주 나오는 종목들은 전업 투자자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윗골이 인근에서 팔고 밑에서 밑에 골이 나올 자리에서 잡고 뭐 이런 트레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저도 솔직히 좀 즐기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업 선수들의 영역. 본인이 선수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기 힘든 영역이다. 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을 제시를 좀 드리고요. 네. 앞으로 매수 타점은 따라가는 타점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될 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현대사료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쩐지 모르게 피로감이 몰려오는 수요일입니다. 시장 분위기도 좀 무겁고 연휴를 즐기다 온 탓도 있겠죠.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장 흐름 카페인 주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